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퇴 후 계획을 다들 세우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생활 시절 소위 성공하여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은퇴 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마음이 급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들이 꼽은 은퇴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 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 발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매번 출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막상 집에서 쉬려니 마음이 불안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안 해본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사람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평생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만 하느라 바깥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분들은 자기 은퇴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머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의 한 선택들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익을 거두면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말주변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날린다면 노후의 삶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젊어서 그 돈 날려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린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경제 공부를 틈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창업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은퇴 후 마냥 놀 수는 없으니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창업 비용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벼락치기로 준비하다 보니 쉽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 커피숍이 된 이유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창업이 높은 업종이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대부분은 생계가 목적입니다. 창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접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분히 창업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업 목적과 재무 상태, 창업 집중 여부 그리고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자본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은퇴 후 창업의 최우선 조건은 창업 비용이 적당한가인데요. 큰 성공보다는 일하는 보람과 안정적인 수익의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비롯해 노후 자금을 창업에 투자할 경우 실패 시 회복이 어려우니 감당할 만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데요. 노후에는 조금 덜 벌더라도 일 자체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일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또는 너무 유행을 타는 업종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강점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생기는 게 창업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정말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사업 업종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길 경우에 자기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욕망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은퇴 노후 자금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움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 후에는 사회와 단절되어 실감이 떨어지거나 순간적인 인지능력 감퇴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좋은 차, 비싼 옷과 번듯하게 차려진 사무실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욕망에 불을 지핍니다. 어르신들을 속기 쉬운 금융사기 수법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2년간 어르신들에게 접수된 피해, 신고 제보건 중 자주 발생하는 사기 수법 특징 3가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첫째는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활용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사기 업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사업은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평생 현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합니다.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이 표적입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약속한 확정 수익을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모집 수당을 미끼로 유인합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체들은 고객의 모집 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수익 무위험 같은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혼자 수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절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 수당 등을 주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겠지요. 결국 돈은 스스로가 관리해야 합니다. 조언은 참고하고 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늦은 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딱히 하고 싶은 취미도 일도 없다 하면 국가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자격증을 따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은퇴 후 남성 중장년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 지게차 운전 자격증과 굴삭기 자격증은 60대, 70대까지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50대 중반이나 후반에 자격증을 따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단 얘기겠지요. 은퇴 후 취미나 소일거리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60에서 80세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그저 뒷방 늙은이로 방에서 TV나 보면서 노후의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 인생이 황금기로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시기는 치열한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다는 걸 잊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는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은퇴자들에게는 자식이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놨다고 하더라도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노후 설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증여뿐만 아니라 자식 사업 자금이 결혼 자금이 하면서 과도하게 자녀를 지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든가, 자식 번듯하게 결혼시키려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탈탈 털어 자식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나이가 60, 70을 먹어도 애라고 남들보다 더 챙겨서 시집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사업 자금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자신이 가진 재산을 올인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감당하고, 부모도 정서적 경제적으로 계속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빨리 선을 그어주어야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미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서로가 독립존재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늙어서는 돈을 꼭 움켜쥐고 계셔야 합니다. 재산 증여는 죽기 직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망하기 딱 좋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드린 리스크를 항상 명심하시고 천천히 노후 준비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은퇴 후 노후를 응원합니다.